아파트 최대 하락, 과연 전고점 회복은 언제 될 것인가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IMF 이래 한 23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후 가장 최대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 그것도 연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 단위로 보시면은 이 하락폭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거 월 단위도 아니고 연 단위도 아닙니다. 이거 주 단위입니다. 주 단위. 네, 이 주 단위가 모이면은 월 단위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연 단위는 아마 우리나라 지금 우리 하락률을 보게 되면은 5,000년 동안 단군 이래, 5,000년 단군 이래 아마 이번 2022년이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 최대 낙폭 기록한 이후 내년부터는 좀 3월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낙폭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겠으나 바로 회복하는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금리가 충분히 하락 안정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어떤 규제 해제를 풀어도 시장을 회복하는 데는 지금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지금 아파트의 정고점을 보고 있습니다. 정고점. 네,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뭐 23억 하는 아파트, 그런 아파트가 지금 15억 됐어요. 일반적인 얘기죠. 뭐 설공 같은 거, 뭐 헬리오시티라든가 뭐 15억 이하로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다시 23억을 언제 올라가느냐 이겁니다. 정고점을 회복을 언제 하느냐. 이것이 지금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10년 단위로 우리가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0년 단위. 자, 10년 단위로 봐야 된다. 어떻게 10년 단위? 10년 안에 이 정고점을 회복하는 아파트, 아니면은 10년 안에도 정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아파트들이 생겨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지의 희소성이란 부분들,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제는 완벽하게 입지에 대한 희소성으로 갈릴 가능성이 크다. 그 희소성이 어떻게 정고점을 회복하는 시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어떤 아파트는 1년도 안 돼서 정고점을 넘어가는 아파트들도 생길 거고, 10년이 됐는데도 아직 정고점의 절반 이상도 회복하지 못하는 아파트들이 반드시 생겨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옥석가리를 잘해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내년 한 해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3월까지는 낙폭이 진행되다가 3월 이후부터는 크게 낙폭이 없다고 그랬죠. 네, 그 이후부터는 제가 무엇이라고 그랬냐? 네, 갈아타기를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아타기가.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선택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 바로 내년 될 것 같습니다. 내년, 그리고 내후년 초반까지. 자, 그런데 자, 우리 비트코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사례를 보면은 8천만 원, 이 말씀 다 드렸죠. 여기서 어떻게 3천이 됐습니다. 3천, 사케타 3천 뭡니까? 3천이 뭐예요? 하늘입니다. 하늘을 3번 봤어요. 하늘을 3번 보고 무너졌는데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거 산을 만들었습니다. 산. 네, 이 큰 산을 하나 만들었죠. 산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산을 한번 만들게 되면은 이 정고점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을 항상 피하라 그랬죠. 주식은 올라가는 주식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전 저점을 깨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갔던 패턴들이 이런 식이에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런 큰 산을 하나 만들고 나면은 회복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3천입니다. 3천. 하늘을 3번 봤어요. 하늘을 3번 봤죠. 1번, 2번, 3번. 자, 이 하늘을 3번 보고 나서, 자, 이렇게 하늘을 3번 보고 나서 큰 산을 만든다. 이러면은, 자, 이거는 정고점 회복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식들을 굉장히 피해야 됩니다. 자,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비트코인도 큰 산을 1번, 2번, 3번, 하늘을 3번 봤습니다. 천정. 자, 천정 하늘을 3번 보고 나서 산을 만들었습니다. 큰 산을 만들었는데, 이 차트가 어떤 차트라고 했습니까? 이 부도 차트죠. 부도 차트. 자, 이 부도 차트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 우리가 보시면은, 네, 지금 뭐라고 하죠? 이거는 무슨 화폐입니까, 이거? 네. 자, 가상화폐.
우리가 대학 교수들 나와가지고 앞으로는 시대는 가상화폐라 그러면서 사라고 얼마나 부추겼습니까? 첫째, 가상화폐는 전부 다 큰 산을 만들고 이거는 부도 차트로 간다. 또 다시 보시면은 뭐 주식도 있겠죠. 네, 주식도 이제 앞으로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주식도. 그 다음에 부동산도 해당됩니다. 부동산도. 자, 전고점 회복 안 되는 게 이 3종 세트가 반드시 생겨납니다. 부동산이라고 예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이란 거는 부도 차트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빈집되면 되는 겁니다. 빈집. 자, 그래서 지금은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아주 좋은 곳이 외곽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분류가 되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인구 감소 효과에 의해서 나는 너무나 좋아. 이곳이 이 내륙 쪽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인구 감소로 인해서 내륙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내륙에 있는 외곽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빈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치는 영원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부도 차트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뿐만 아니고 주식도 뿐만이 아니고 일부가 되겠죠. 앞으로 주식은 어차피 매 순간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부동산도 그러나 부동산이 아파트도 생겨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형적인 부도 차트죠. 부도 차트의 특징을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캔들이 자꾸 죽어가요. 이렇게 처음에는 크게 있다가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되면은 캔들이 절반으로 줄어갑니다. 이 갈수록 캔들의 폭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몸통이죠. 몸통. 캔들의 몸통이 이 레인지라고 그럽니다. 레인지. 이제 그러니까 시가와 종가. 그러니까 이거 상하입니다. 이 폭이 있습니다. 폭의 상하에 몸통 크기가 자꾸 줄어듭니다. 이 몸통 크기가 줄어들 때를 우리가 부도 차트로 가는 대부분의 경로를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이것도 부동산도 이렇게 간다는 부분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환율이 일본처럼 기축통화가 중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환율이 급격하게 가치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자체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 부동산을 닮아가는 요인 중에 하나는 양극화입니다. 이 양극화는 무엇입니까?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자, 이 3종 세트가 똑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부동산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우리가 보시면은 자, 투자란 것은 무엇입니까? 투자. 자, 여러분들 투자가 무엇이죠? 논리적 모순이 있을 때가 있죠. 논리적 모순. 투자는 반드시 논리적 모순이 있을 때 행동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비트코인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지만 뭐 작년에 우리 뭐 지금 주가가 뭐 4천 포인트 간다. 그리고 주식 시장이 뭐 삼성전자 뭐 10만 전자 한다고 하고 뭐 3% 방송 연불이분 나와 가지고 아니면은 뭐 대학 교수 나와 가지고 뭐 어떻습니까? 가상화폐 전부 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상승을 주장할 때 사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논리적 당위성을 얘기하죠. 논리적 당위성. 여러분들 논리적 당위성이 있을 때는요. 투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투자는 어떨 때 행동하는 겁니까? 투자는 논리적인 모순밖에 없을 때 이것을 사면은 도대체 내가 이 주식을 사든지 아니면 이 부동산을 사야 될 논리적인 타당성이 하나도 없어. 당위성이 하나도 없을 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투자입니다. 네, 이것이 투자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행동을 할 때는 이것이 논리적인 당위성이 있다고 할 때는 이것은 절대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이한 게 있습니까? 자, 예금이요. 지금 예금의 뭉칫도 모이죠. 예금이 투자 수단으로 된 적이 있나요? 우리가 이거 5,000년 동안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5,000년 동안.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뿐만이 아니고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자, 보시면은 예금이 투자의 한 수단이 돼버렸습니다. 이 예금이 투자의 한 수단으로 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돈맥 경화가 되죠. 돈맥 경화. 예, 돈맥 경화 아니고 돈맥 경화가 됩니다. 왜? 모든 돈들이 어떻게 돼? 예금으로 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기업에도 투자가 돼야 되고, 뭐 벤처기업에도 투자해야 되고, 주식시장에도 가야 되고, 부동산에도 가야 되겠죠. 그리고 창업을 하는데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돈들이 지금 분류가 여러 가지 분류된 곳으로 가야 되는데 오로지 지금 어디로 갑니까? 돈들이 예금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부도가 나거나 지금 돈들이 다 막히죠. PF뿐만 아니고.
자, 이 부분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경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경계. 자, 이 효과를 만든 것은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금리를 무리하게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경제 사정을 무시하고 올렸기 때문인데, 자, 이 이후에 나타난 효과들은 여러분들이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굉장히 커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다. 그래서 은행권의 쏠림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지금 돈맥경화 부작용 지금 계속 얘기 나옵니다. 네, 계속 얘기 나오죠. 그러나 이 문제는 결국에 어떤 문제로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까? 금리 인하로밖에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결국에는 이겁니다. 이게 바로 키포인트가 되겠죠. 네, 침체가 나타나니까, 리세션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과 같은 부동산의 급격한 하락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논리적 당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지만 지금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10년이라는 주기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의 10년 주기를 잘 봐야 돼요. 뭐 키친 파동, 주글러 파동, 콘드라페티에프 파동에서 10년 주기 했죠. 키친 파동.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10년 주기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경기도로 보시면은 경기하고 인천, 그리고 지금 물량 보시기 바랍니다. 입주 물량, 공급 물량 보시면은 특히 여기서 어떻습니까? 대구, 세종, 네, 세종하고 경기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3종 세트는 10년 안에 정고점을 회복을 못하는 아파트가 저는 60에서 70%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옥석가리기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특히 지금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수도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인구는 대한민국의 집중화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서울, 경기, 인천이죠. 수도권에 집중화가 되어 있지만 아이러니하게 지금과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된다? 정고점을 다시 못하는 아파트들의 70% 이상은 수도권에 몰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보면은 대구와 세종. 자,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서도 입지의 양극화, 내륙과 해안 쪽, 이거 10년 후에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아주 좋은 내륙 쪽에 있는 곳이라도 이것이 외곽 쪽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옥석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늦었습니다. 어떻게 늦었습니까? 규제 지역을 지금 경찰교육을 받기 위해서 내달 규제 지역을 추가해야 한다. 이거 의미 없죠. 아무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결론적으로는 금리입니다. 금리를 조정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에 있어서 어떤 규제를 풀더라도 이것은 피할 수 없다. 어떤 것을 피할 수 없습니까? 10년 후에 내가 산 아파트가 지금 뭐 45% 떨어졌어. 뭐 35%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거 10년 안에 이전의 정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아파트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 내년 3월까지는 급락은 면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고난의 행군, 약 내년 말이나 내년 3월까지는, 내후년 3월까지는 큰 변동이 없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에 큰 폭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냐?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옥석가리기입니다. 자, 부동산의 금리 인하가 됐다. 그래서 금리가 다시 뭐 1% 이내로 됐다고 하더라도,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이전의 정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내년에 추경호 보니까 뭐 경제부총리 뭐 해서 내달 규제지역 추가로 해제된다. 큰 의미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어차피 지금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죠. 안 떨어지는 아파트들이 있지만 소수의 아파트겠죠. 아주 희소성이 강한 곳, 뭐 펜트라든가 뭐 한강변 펜트라든가 아주 희소성이 강한 곳인데 어차피 떨어졌다면은, 자, 그 이후로 이어지는 내년 3월 이후부터 거래량이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자, 옥석가리를 통해서 갈아타기 전략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운명이 분명히 갈릴 것이다. 이 부분들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